성남일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의 바른정치, 오늘은 제5화 통일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1대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정책이 마무리되면 남북관계의 교류 활성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해서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어떤 의미로 우리 국민과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말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통일의 의미와 의의는 민족 통일, 그리고 경제라든지 또 체제에 대한 정치 체제에 대한 통일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데요. 민족 통일, 경제 통일, 국토 통일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지도자들께서는 통일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는 해방 이후의 김구의 통일론이죠.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의 소원은 첫 번째도 통일이요, 두 번째도 통일이요, 세 번째도 통일이라 하면서 남쪽의 단독 정부 수립을 거부하시고 그 당시에 38선을 넘어서 북쪽의 지도자들과 통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통일관은 북진통일이에요. 그 당시에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조봉암 박사를 어떻게 보면 반공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형 선고하는 그 형태의 북진 통일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갖고 계셨고요. 지금으로 치면 뭐 평화통일이 대세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반체제 인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진 통일은 정부 수립과 이제 뭐 소련군 철수라든지 또 주한미군을 동시에 철수하자, 또 소련의 핵실험, 그 당시는 중국이 중공이었으니까 중공 정부에 대한 그 불인정,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도 북진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육사단에도 지금으로 청성부대가 백두산을 제일 먼저 갔잖아요. 거기에서 백두산에 있는 물을 받아서 이승만 박사한테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진 통일이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쪽에서는 이제 급진 계열에서 통일론도 주장했었어요. 처음에는 그 시민들이 4월 혁명이죠. 이후에도 가자 북으로 또 오라 남으로라는 이런 구호, 어떻게 하면 통일에 대해서 북한 주장이죠. 사회주의 계열의 통일론도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서 이후락이라든지 우리의 중앙정부 부장을 보내서 물밑에서 김일성과 그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7.4 남북 공동성명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천명합니다. 통일 원칙은 자주적 해결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은 서로 김일성 주석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밀사를 교환하면서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이 동시에 발표를 하고요. 그때의 적십자 회담이라든지 또 남북의 직통전화, 평양과 서울의 직통전화 이렇게 개방이 된 것이고요. 또 상호주의에 의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해서 그 이산가족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합의해 나가기로 한 최초의 남북 공동성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정권 때에 오늘날의 통일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든 것은 노태우의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그래서 정원식 전 총리께서 91년 12월 13일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서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화해 협력을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고, 두 번째는 남북 불가침 조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큰 틀은 남북 교류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산가족 왕래, 또 기업체 왕래 이런 것들이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성사가 8월 15일 만나기로 했는데 한 일주일 전이죠. 8월 8일 날 새벽에 김일성이 급격하게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의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이 됐고요. 김일성 사망으로 해서. 그리고 김정은 전에 아버지죠. 김정일 체제가 공고화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첫 번째 남북 평화 회담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6.15 남북 합의서인데요. 며칠 있으면 이제 6월 15일이 되겠지만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거기에 앞으로의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것들, 또 남북 평화 정착이라든지 교류, 또 인도적 차원의 지원, 경제 협력 여러 가지 그 사안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김일성과의 어떤 만남이 무산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을 만든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니다. 그것이 2007년 14선언인데요. 2007년 10월 4일 날 만나게 되죠. 거기에 보면 남북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북 기본 합의서를 같이 이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기본 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의 근간으로 한 새로운 2007년 남북 정상선언을 합니다. 그 성격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었고요. 전문가 8개 항의 부칙이 있고 또 남북 정상이 서명을 했고 합의는 10월 4일을 했죠. 근데 이것이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2017년 12월 19일 날 이명박 정권이 탄생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맺은 2007년 남북 정상선언과 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747의 그 정책에 비추어서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핵을 포기하면 그리고 개방의 길로 가면 소득 3,000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통일 기본 정책에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이걸 받을 리가 없죠. 사실은 일방적 발표였었고요. 기존의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전에 그 합의서에 대해서 물밑에서 접촉을 했어요. 완성을 시킨 상태에서 정상에 만나서 발표하는 시기인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 회담도 안 갔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안 받죠.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박근혜 정권에서도 북한하고 처음에는 교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이 대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도적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 경제 교류를 하겠다. 비핵화의 조건으로 한국과 북한의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것을 독일 가서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이게 무산이 됩니다. 그것은 개성공단 철수로 이어져서 박근혜 정권의 어떤 남북 관계의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과정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이나 또 시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정치적 합의는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이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국은 남북 대결 구도가 됐어요. 처음에는 양쪽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한다고 했지만 폐기를 전제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대화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핵 폐기를 바탕으로 한 이제 평화 협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회담도 2차례 했지만 올해 안으로 또 코로나 진정되면 가능한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정사업이 사실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예요. 그래서 후반기부터는 분명히 북한과 또 우리 정부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신뢰 프로세스로 이어질 거를 이렇게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리를 놨다면 이제 노무현을 거쳐서 또 진보 범여권 세력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완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웅비하는 경제 발전
그리고 남북이 공유하는 경제 공동권의 형성,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어떤 철도를 이용해서 유럽까지 대륙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국민 또는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는 통일이 가져올 득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남북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득실은 뭐냐?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리고 일거리 창출. 우리는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충분한 노동력이 있다. 우수한 노동력이죠. 이 노동력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요. 또 뭐 통일 비용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면 상당 부분이 돈이 들어간다 하는데요. 결국 보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전 단계로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이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비용은 뭐 어떤 분들은 뭐 2조, 3조, 5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독일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최소 5조 이상에서 10조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통일연구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더 연구해서 비용을 또 산출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로 통일이 되고 교류가 되면 우리가 국방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군사 안보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를 계산하면 약 한 50조 정도의 국방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의 가용자손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한 교류, 통일은 되게 중요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보장하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식이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한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추구해야 되고 왜냐하면 북한의 급변 사태가 생기면 결국 중국이라든지 한반도의 강대국들이 유리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통일이란 부분을 전제로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가 신용도죠. 신용 등급이 상승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의 유치 또 국방비 절감을 통해서 분명히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한반도만 분단된 국가예요. 그래서 진짜 세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는 이미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 이미지 차원에서 한국의 통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너네는 너네 민족끼리 분열되고 나서 어떻게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니?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 가면 학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거듭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것이 분담 비용을 감소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러시아를 통해서 극동지역이라든지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웅배하는 우리 한민족의 기상을 높이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남북 통일은 우리가 큰 정책 과제지만 꼭 추구가 되어야 되고 그 낮은 단계에서 서로의 교류라든지 또 협력이라든지 문화, 경제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꼭 남북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서로 만나고 또 상의하고 이런 틀에서 대한민국이 보다 더 웅배하고 발전을 기대에 마지 않고요. 또한 우리 보수 야당이죠. 또 지금까지 했던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의 젊은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을 만나면 미래통합당에서 신햇볕 정책을 먼저 얘기합시다 라는 젊은 인재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통일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는 범진보 진영에서 많이 다루고 가치를 줬지만 앞으로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또 남북 경협에 대해서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서로 충분히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독일이 통일된 것도 결국은 보수 우파 정권 기독 민주당이 집권할 때에 통일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보 좌파나 범여권은 어차피 남북 관계에 대해서 유연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수와 우파 진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이 변할 때 더 쉬운 통일의 문제, 남북 교류의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상호주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
보수나 진보나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통일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남북관계 교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 성남일보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는 제6화인데요. 통일과 맞물려서 한반도에서 중국군이 과연 북한 급변 사태 시 한반도에 진입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